여기 타이머에 대한 소개를 노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타이머에 대한 소개는 1, 또 여기까지 열어. 타이머에 대한 처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1, 2, 3, 4에 있는 내용들은 그 자바 스윙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타이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자바 FX에서는 타임라인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스윙 라이브러리 쓰실 일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 또 다른 타이머라고 그 자바 유틸에 있는 타이머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방금 실습한 내용입니다. 실습할 때 보여드린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걸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 안에도 내부 클래스와 내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흔하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Living Thing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 Living Things는 메소드를 몇 개 선언하고 있나요? 하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위머블, 수영할 줄 아는 애들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기존에 만든 인터페이스를 익스텐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위머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스위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만 선언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스위머블은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fish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implement 스위머블 하면 얘는 몇 개를 구현해야 돼요? 2개를 구현해야 됩니다. 즉, 이 fish라고 하는 애는 스위머블에도 유지할 수가 있고, living thing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implement living thing이라고 쓸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스위머블 자체가 리빙 싱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 없고 스위머블 하면 여기에는 2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쉬는 스위머블을 하기도 하고 리빙 띵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기존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새롭게 만든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 플러스 추가된 메소드까지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익명 객체, 익명 내부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보통은 객체 변수를 만들어서 이 객체 변수가 그 객체를 가리키고 한 다음에 이 리모컨 갖고 계속 객체를 조작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고 나서 땡이야. 그 다음에는 이 객체를 그 함수에서 별도로 조작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객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코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코인을 이 데이터라는 데 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A코인이라는 그 객체 변수를 이 이후에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new coin. 즉, 이 new coin이라고 하는 건 객체를 만든 거임에도 불구하고 생성할 당시에는 그 객체의 객체 변수를 지정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 new coin이라는 것은 add라고 하는 함수로 가면 매개 변수가 이 객체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객체 변수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생성할 그 위치에서는 객체 변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냥 anonymous obje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변수를 만드는 것도 이 리모컨을 더 쓸 일이 있을 때만 만드는 거지,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서 항상 리모컨까지 같이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클래스 정의할 때도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서 이 객체의 클래스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는 다시 생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 객체 하나만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객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워낙 간단한 거고 여기서만 쓰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를 만들 때 static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를. 그래서 내부 클래스를 만들 때 static이라는 수식어를 클래스에 붙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려면 한번 컴퓨터 켜보세요. 컴퓨터 켜보면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인테저 링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이거 자료실 가면 있을 거예요. 지난주 자료실에,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을 테니까 그 인테저 링크 리스트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있으신 분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했던 링크 리스트. 혹시 지난주에 했던 요 싱글 헤드만 갖고 있는 링크 리스트가 어떤 자료 구조하고 같다고 설명했었죠? 스택이랑 같다고 했었죠? 잘 기억하시네. 그래서 요 노드라는 내부 클래스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려고 그래요. 노드라는 거. 학습 자료실에 있죠? 수업하고 나서는 그 수업했던 거 보통 올려놓으니까. 요건 테트리스인데, 테트리스에 있는 타임 핸들러, 키보드 핸들러, 그리고 버튼 핸들러, 요 세 개의 내부 클래스하고 요거에 있는 내부 클래스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이점을. 인체들 링크 리스트 다 넣어놓으셨어요? 다 되셨나요? 자, 테트리스 거 보면 이 타임 핸들러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키보드 핸들러도 마찬가지고 버튼 핸들러도 마찬가지고 다 이 안에서 메인 그리드, 테트리스 블록 팩토리 등등 이 바깥에 있는 외부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접근해요, 안 해요? 접근하죠. 그래서 저것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트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 하면 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 객체는 항상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객체를 내가 10개 만들면 포인터도 1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우리가 타임 핸들러나 뭐 이 키보드 핸들러 또 버튼 핸들러는 여러 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 접근이 쉬우니까 얘네들을 내부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독립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 접근해야 되는 메인 그리드, 뭐 스타트 버튼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테저 링크 리스트를 보면 이 노드라고 하는 내부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외부에 있는 헤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내부 클래스이지만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다가 static이라고 써주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요 포인터가 없어져요. 요 포인트가 없으면 노드를 내가 100개 만든다. 그럼 이 100개에 원래는 다 외부에 대한 포인터가 100개가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 클래스인데 내부 클래스이지만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 없는 그런 내부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내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앞에다 뭘 붙여준다? 수식어를 static이라는 걸 붙여주시면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노드라고 하는 애는 링크 리스트에서 필요한 거지만 이 노드에서 헤드나 뭐 다른 거에 이제 접근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요거를 키운 김에 하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링크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는 헤드만 유지하는 거예요. 헤드만 유지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때는 앞에다 넣고 뺄 때는 앞에다 빼면 이건 무슨 구조랑 똑같아요? 스택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를 더 유지해. 테일을 유지합시다. 끝에 포인터. 헤드와 테일 유지해서 뺄 때는 헤드에서 빼고 넣을 때는 테일에다가 넣어요. 그런 거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보세요. 테일 이거 하나 정했죠. is empty와 is full은 안 바꿔도 되고 add와 pull 요 두 개는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테일을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구조가 될까요? 헤드에서 빼고 테일로 추가한다. 그럼 무슨 구조가 돼요? Q가 됩니다. 네. 링크 리스트로 Q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에 아주 잘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그 연결구조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구조가 만약 있다. 이게 이제 리스트인데 연결구조인데 sorted 링크 리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sorted면 즉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정렬해서 유지한다. 이거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비용이 많이 들죠. 집어넣을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add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add를 여기다 만들라 라고 하면 우리가 링크 리스트에서는 링크 리스트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연산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 연산을 만들 때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 경우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이런 데서 만약 sorted다 정렬되어 있다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집어넣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다 넣는 거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넣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넣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넣을 때는 뭘 해야 되고 중간에 넣을 때는 뭘 해야 되고
끝에 넣을 때는 뭐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넣을 때는 얘가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헤드가 색을 가리키게 해야 되는 거죠. 응? 중간일 때 뭐 하고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 뭐 해야 되는지를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중간에 넣는 건지 처음에 넣는 건지 아니면 맨 뒤에 넣어야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되겠고, 요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어떨 때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거, 요거 특이한 경우가 언제죠? 일반적인 경우 말고 어떨 때가 좀 특이해. 여러분들이 고민해, 저런 경우는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죠? 여기서. 어떤 경우에 좀 특별하게 처리해야 될까?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뒤에다 붙이면 돼. 집어넣을 것. 일반적인 경우는 뭐예요? 뉴 노드가 있으면 테일.넥스트는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 뉴 노드. 테일은 뉴 노드. 그쵸? 이게 일반적인 경우잖아. 빼낼 때는 헤드는 헤드.넥스트가 되면 되죠. 그쵸?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충분히 데이터들이 있다. 그럼 언제 어떤 경우가 좀 복잡해? 헤드와 테일이 같을 경우,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달러 하나만 있는데 여기 헤드고 여기 테일이야. 그런데 얘를 빼낼 때 좀 특이해요. 요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때, 그리고 헤드와 테일이 같아서 마지막 거를 빼야 될 때. if add는 언제 특이해요? is empty일 때 특이하죠. else empty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empty가 아니면 요거 하면 되네. 테일의 next는 뭐예요? new node. 테일은 뭐가 돼? 테일이 뭐가 돼요? 새 노드 추가하면 new node. empty일 땐 어떻게 해야 되나? empty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코드 좀 불러봐줘. empty일 때 뭐 해야 돼? 헤드는 뭘 가리켜야 돼? empty일 때 비어있는 상태에서 추가한다. 헤드는 new node 가리켜야 되죠. 테일도 new node를 가리켜야 되죠. 헤드 이코로 테일 이코로 뭐예요? new node. 여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폴은 얘는 코드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데 empty면 헤드가 헤드 넥스트가 됐는데 empty가 됐어요. 그럼 헤드 값이 뭐라는 거예요?
헤드 값이 널이라는 값이 널이 된 거죠? 그럼 테일도 뭘 가리켜야 돼? 널이 돼야 되지. 아니면 아까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헤드 equals tail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하나만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특별히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걸 안 하고 그냥 헤드에 있는 거 empty가 아니니까 헤드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리턴하면 되면서 헤드는 헤드 넥스트, 테일은 empty였으면 널로 바꿔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뭐가 된다? 이렇게 짠 게 뭐가 돼요? 응? 뭐가 돼? 어떤 자리 구조가 돼? 스택? 얘는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도 그렇고 스택도 그렇고 링크 리스트를 구현하기 아주 좋아요. 스택은 맨 앞에서만 뻗으면 되니까 링크 리스트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Q도 앞에서 빼고 뒤에서 넣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링크 리스트를 어떻게만 확장하면 돼. 테일 하나만 유지하도록 만들면은 Q 만드는 거는 되게 심플하다. 이 스택하고 Q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왜 링크 리스트를 만들기 좋아요? 중간에 대한 작업이 없어요. 중간에 대한 작업이 있으면 링크 리스트는 그 중간에다 넣는 게 편하지만 가야 되지 거기까지. 그렇지?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번잡해요. 근데 스택도 그렇고 큐도 그렇고 앞이랑 뒤에서만 작업하죠. 그러면 링크 리스트로 구현하기가 되게 편해요. 하나는 헤드만 있으면 되고 스택은 큐는 헤드와 테일만 있으면 돼요. 자, 금방 됐네. 잠깐 쉬었다가.